그날 밤 서울의 그랜드 호텔 볼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부유한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나는 검은 칵테일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손에 쥔 샴페인 잔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직접 건네준 특별한 빈티지였다. 축하해, 지현아. 가족의 영광을 위해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언니 수지는 내 옆에서 은밀히 속삭였다. 오늘 밤은 실수하지 마.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그 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야. 당신들이 시작한 게임을 내가 끝낼 테니까.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씨 가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강씨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곳이었다. 서울의 고급 저택에서 아버지 강승호는 강제약을 작은 연구소에서 수조원 규모의 제국으로 키웠다. 그는 무자비함을 맞춤 양복처럼 입고 다녔다. 경쟁자를 전화 한 통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인들을 후원금으로 사들이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저당 잡는 거래를 웃으며 체결했다. 내가 7살 때 그는 체스를 가르쳐 주었다. 전략을 이해해야 강씨 가문답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어머니 박미숙은 정치 명가 출신으로 자선위원회 자리를 디자이너 핸드백처럼 모았다. 그녀의 만찬 파티에서 언니 수지는 미래 CEO로 소개되었고 나는 작은 이상주의자로 불렸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실망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경영학 대신 환경과학을 선택한 걸 용서하지 않았다. 강제약이 오염시킨 강물보다 주식 가격을 더 신경 쓰는 나를. 수진 언니는 3살 위로 태어날 때부터 제국을 물려받도록 길들여졌다. 그녀는 부모님의 교훈을 스폰지처럼 흡수했다. 거짓말하며 미소 짓는 법, 은혜롭게 파괴하는 법, 잔인함을 좋은 비즈니스처럼 보이게 하는 법. 25살에 이미 부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후계자의 재단 같았고 책상 위에 어린 시절 우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쇼일 뿐이었다. 마지막 대화에서 그녀는 말했다. 기업에 양심이 필요하다고? 지현아, 그건 유치한 생각이야. 그들은 나를 블랙십이라고 불렀지만 공개적으로는 우아한 말로 포장했다. 지현이는 자기 리듬대로 산다오고 어머니가 칵테일 파티에서 말하곤 했다. 미소가 눈까지 미치지 않으며 열정을 추구한다고 아버지가 덧붙였지만 그 결정은 병처럼 들렸다. 진실은 더 아팠다. 나는 강씨 가문의 약점이었다. 제약 폐기물의 영향보다는 이익률을 우선시하는 나를. 내 반항은 처음엔 조용했다. 저녁 식사에서 공장 조건, 환경보고서, 제조 공장 근처 주민들의 미스터리한 질병에 대해 물었다. 매번 차가운 침묵이나 날카로운 화제 전환이 돌아왔다. 식사 중에 사업 얘기는 안 해. 어머니가 말하고 아버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수지는 내 불편함을 즐기며 웃었다. 호기심이 강씨 가문에서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내가 환경과학 석사 과정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내가 반역을 선언한 줄 알았다. 가족회의는 신문처럼 느껴졌다. 회사 자리, 신탁기금, 30대의 이사회 자리를 제안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내가 거부하자 아버지의 가면이 벗겨졌다. 가족 편이냐, 적이냐. 중간은 없어. 나는 중간을 선택했다. 필수적인 가족 만찬에 참석하고 사회 사진사 앞에서 미소 지으며 강씨 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제약 오염 논문을 발표하고 환경청문회에서 증언하며 강제약이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사회의 진실을 모았다. 나는 두 세계를 균형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변화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이었다. 강씨 가문에서 독립은 위협이었다. 제거해야 할
편지가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하틀리와 동료들. 안에는 할머니 강은주의 유산에 대한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다. 라벤더와 담배 냄새가 나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으로 부모님 몰래 2만 원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그들이 안 좋아할 걸 그녀는 강씨 가문의 가면을 일찍 꿰뚫어 봤다. 신탁은 150억 원 가치였다. 내 29번째 생일이나 석사 학위 취득 중 먼저 오는 날에 접근 가능했다. 변호사 하틀리 씨가 전화로 설명했다. 할머니가 철저히 설계했어요. 가족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내 논문 심사가 3주 남았다. 3주 후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터였다. 하지만 강씨 가문에서 비밀을 지키는 건 불가능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첫 신호는 어머니의 점심 초대였다. 2년 만이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말했다. 아빠와 내가 내 직업 선택에 너무 가혹했나 봐. 미소가 립스틱처럼 완벽했다. 졸업을 제대로 축하하자. 그랜드 호텔에서 가족 파티 어때? 본능이 위험을 외쳤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뜻밖이네요. 가족은 가족이야. 그녀가 내 손을 토닥였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수진이도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할 거야. 같이 축하하자. 그녀가 내 얼굴을 탐색하는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그들은 돈을 알았다. 어떻게든. 압박이 심해졌다. 6개월 동안 전화 안 하던 아버지가 매주 만찬을 원했다. 수지는 불쑥 아파트에 들러 작고 임시처럼 보이네.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중고 가구를 혐오스럽게 보며 말했다. 서류 요청이 왔다. 아버지의 비서가 가족 유산 계획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내 변호사와 검토하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가족 일에 왜 변호사가 필요해? 아버지가 만찬에서 물었다. 스테이크 나이프가 불필요하게 힘차게 고기를 썰었다.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하라고 할 때부터요. 침묵이 지옥처럼 차가웠다. 한편 내 진짜 일은 절정에 달했다. 강제약 시설 근처 지역사회의 수질 샘플을 분석했다. 데이터는 치명적이었다. 연방 규제를 위반한 발암물질, 위조 보고서와 뇌물받은 검사관으로 은폐. 아이들의 희귀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 5배. 증언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내 지도 교수 패터슨 박사가 경고했다. 이건 폭발적이야, 지현아. 회사들은 이보다 작은 일로 경력을 파괴해. 하지만 나는 강시성이 보호해줄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방어주 전 상황이 악화됐다. 차에서 노트북이 도난당했다. 다행히 암호화 드라이브에 백업했다. 도서관에 있는 동안 아파트가 침입당했다. 귀중품은 안 건드렸지만 뒤집어 놓고 수색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어디든 닿을 수 있어. 어머니의 마지막 수작이었다. 파티 준비 다 돼서 아파트에 들이닥쳐 직물 샘플과 메뉴를 보여줬다. 내 방어 다음 날 중요한 사람들 다 올 거야. 내 축하를 빠지면 안 돼.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지만 눈이 얼음처럼. 꼭 와야 해. 내 나이와 상황에 중요한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돼. 위협은 우아하고 명확했다. 오거나 결과를 받아들여라. 그들은 내가 모든 걸 백업한 걸 몰랐다. 기자 친구 진아에게 복사본을 보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해. 그들은 여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그랜드 호텔 볼룸은 보석 상자처럼 빛났다. 태국에서 공수한 난초, 비발디를 연주하는 현악 사중주, 한 병의 월세보다 비싼 샴페인. 게스트 리스트는 서울 상류 사회의 누가누가였다. 각자 영향력과 연결로 선택됐다. 나는 어머니가 보낸 드레스로 도착,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딸 역할을 했다.
수진이 입구에서 나를 가로막아 에어키스하며 속삭였다. 오늘은 우리를 창피 주지 마. 꿈도 안 꿔. 그녀의 눈이 부모님 쪽으로 자꾸 가는 걸 봤다. 첫 1시간은 축하와 잡담의 안무였다. 미소 지으며 학위 칭찬을 받고 미래 계획 질문을 피했다. 가족이 방을 사냥꾼처럼 돌아다니는 걸 지켜봤다. 진아가 늦게 도착, 언론증 숨기고 핸드백에 녹음 중 그녀가 방 건너편에서 눈짓했다. 준비됐어. 그녀의 동료 마크, 사회사진 전문가, 이미 섞여 카메라로 모든 걸 찍었다. 지현아, 아빠가 토스트 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었다. 방이 모여 샴페인 잔을 들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내 딸 지현의 학업 성취를 축하한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시이고 우리는 그녀의 결의에 자랑스러워. 의견 차이 앞에 멈춤이 의미심장했다. 손님 몇이 불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가족은 개인 성취 이상이다. 충성, 단결에서 오는 힘,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때론 젊은이가 진짜 중요한 걸 이해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어머니가 내 팔꿈치에 나타나 잔을 쥐어줬다. 아빠의 프라이빗 컬렉션 샴페인은 같아 보였지만 그녀의 쥐는 방식, 수진의 시선, 아버지의 비서가 출구에 서 있는 게 보였다. 함정은 너무 뻔해서 모욕적이었다. 사려 깊네요. 진아가 움직였다. 지나다 비틀거리며 핸드백으로 교환을 찍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어머니 팔에 기대며. 조심해. 어머니가 짤막하게 하지만 순간이 녹음됐다. 나는 잔을 들고 방의 주위를 느꼈다. 아버지가 가까워지고 수진이 옆을 막았다. 그들은 나를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했다. 마시기 전에 수진 언니에게 특히 감사해. 최근의 아파트 방문, 일 확인, 자매다운 배려야. 나는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이 토스트도 내 거야. 후계자니까. 그녀의 자존심이 경계를 이겼다. 그럼. 자매는 공유하지. 반응 전에 내 샴페인 반을 그녀 잔에 따랐다. 순간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고 아버지의 손이 잔으로 향했다. 수진, 흐름을 모르고 미소 지으며 잔들었다. 가족 충성해. 진실에 우리는 마셨다. 나는 입술만 적시고 수진은 경쟁적으로 반을 들이켰다. 반응은 즉시. 얼굴 붉어지다 창백해지고 목을 만졌다. 이상해. 창백해 보이네. 앉아. 나는 크게, 걱정스럽게. 아버지가 앞으로. 공기 쐬. 아니, 의료 도움 필요해. 119 불러. 필요 없어. 어머니가 시작. 독중독 증상이야. 빠른 발병. 음료에 무언가 위나는 부모를 똑바로 봤다. 후계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방이 폭발. 손님들이 폰으로 녹음. 마크의 카메라가 클릭. 진아가 편집자에게 전화. 수진이 의자에 무너졌다. 호흡 빠르지만 안정. 독은 죽이지 않게. 무능력하게 할 만큼. 하지만 완벽한 딸이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 우스꽝스러워. 과음이야. 아버지가 통제하려. 테스트 해보지. 나는 잔 2개 비교하며. 침묵이 귀를 찢었다. 부모가 얼어붙고 서울 엘리트가 피 냄새를 맡았다. 약점은 치명적이었다. 강씨 가문이 드러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거짓과 도구로 세운 모든 게 끝났다. 구급대가 수진을 실어갈 때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모든 의심을 확인하는. 혼란에서 벗어나 공기를 마시려 복도에 갔다. 하지만 부모님 목소리가 작은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공포와 책임 전가. 재앙이야. 어머니가 쉿. 그 애가 마실 게 아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공개적으로 하자던 내 아이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목격돼야 해. 신탁 이전 기간에 입원 설명 어떻게? 나는 가까이 붙어 폰 녹음. 화합물은 정확히 측정됐어. 72시간 증상. 방향 상실, 기억 공백, 일시 인지 장애. 정신 병동 수감 자동, 위임장 서류가. 재판이 끝난 후 서울 법원 계단은 혼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고 카메라가 번쩍였다. 강씨 부모 유죄 판결, 느낌이 어때요? 강제약 인수하나요? 영웅이란 소리에 나는 손을 들었다. 그들은 조용해졌다. 영웅이 아니에요. 침묵을 거부한 사람일 뿐. 왜 진짜 영웅은 수년간 목소리를 내려던 한강변 가족들, 아이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 내 가족이 이익셀 때. 하지만 당신이 폭로했잖아요. 누군가 외쳤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나를 독살하려던 부모, 시체 위에 세운 성을. 그건 손실이 아니에요. 해방이죠. 진아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보도로 퓰리처를 받았지만 한강변 희생자 하나라도 되살릴 수 있다면 바꾸겠다고 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가족이 파괴한 걸 재건해요. 할머니 유산은 한강변 가족 의료와 환경 정화에. 강제약 자산 청산으로 나머지? 전부요. 전부. 피 묻은 돈이었으니까. 이제 선하게 쓰일 수 있어요. 법원에서 내려오며 군중이 갈라졌다. 일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하거나 지지했다. 다른 이들은 지켜봤을 테다. 가족 대신 진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강승호, 전략과 무자비를 가르친 남자, 연방교도소로 끌려갔다. 살인으로 40년, 금융범죄로 30년. 65세의 사형 선고.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똑바로 봤다. 제국이 오렌지 죄수복으로 줄었다. 박미숙은 판결 후 무너졌다. 교도소 의무실로 완전한 신경쇠약. 자선갈라와 정치 연결을 하던 여자가 사라지고 아이들 때문에 울부짖는 이가 됐다. 나나 수진이 아니라 한강변 아이들. 수진은 블랙 SUV 옆에서 기다렸다. 증인 보호팀이 지키고. 선고 후 재배치, 새 신분으로. 이게 작별이야. 아니어도 돼. 필요해. 그녀가 법원을 봤다. 너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온 곳, 내가 세운 것, 무시한 걸 떠올려. 그녀가 멈췄다. 넌 항상 강했어. 숨겼을 뿐 생존하려. 너는 싸워 생존. 나는 항복으로. 갓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봐. 팀이 신호. 차에 타며 그녀가 돌아봤다. 할머니 신탁. 나도 있었어. 같은 액수, 조건. 하지만 추가 조항. 부모 재판에서 증언해야 접근. 나는 그녀를 봤다. 할머니가 알았어. 충분히. 우리 중 하나가 용감할 거라 베팅. 너였어. 문이 닫히고 SUV가 떠났다. 영원히 언니를 데려가. 나중에 빈 아파트에 서서 서쪽으로 이사할 박스를 쌌다. 기업 범죄 전문 환경 법률 회사로. 강시성은 따라올 테지만 이제 다른 의미. 권력과 부패가 아닌 구원과 정의 선택. 폰이 울렸다. 하틀리 씨 할머니가 재판 후 전달 편지, 이메일 첨부. 그녀의 필체는 여전했다. 사랑하는 지현아, 이걸 읽는다면 내가 못한 걸 했구나. 그들을 맞선. 승호가 우리 가문에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 모든 좋은 걸 삼킬 야망. 미숙에게 경고했지만 사랑은 눈 멀게 하고 권력은 귀 막아. 너와 수진을 제대로 보호 못해서 미안. 신탁이 내가 할 수 있던 전부. 그들이 모르게. 충분했기를. 내 중간 이름은 내 처녀성, 은주. 강 대신 쓰면 그건 깨끗한 역사. 선택은 이제 내 거야. 자유롭게 살아, 빛 속에서.
사랑, 은주. 편지를 닫고 서울 스카이라인을 봤다. 한 세대 만에 세워지고 잃은 제국. 내일 나는 떠난다. 새 이름, 깨끗한 양심, 때론 가족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된 걸 파괴하는 것이라는 지식으로. 뉴스가 폰에. 강제약 파산 신청, 피해 소송 산적 아래 작은 기사. 한강변 커뮤니티, 정화 시작 축하 끄고 집 마무리. 강 씨는 끝났다. 하지만 강은주, 그녀는 시작이다. 문을 잠그며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교훈을 생각했다. 그걸로 그를 파괴한. 체스에서 가장 강한 말은 킹이나 퀸이 아니야. 판을 건너 퀸이 된 폰이야. 그는 폰을 만들었다. 그녀가 퀸이 될 줄 몰랐을 뿐.